자, 등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아마 등기법에서도 한 많으면 두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걸려질 거예요. 걸려질 거고. 자, 등기의 불법 말소 지어볼게요. 등기의 불법 말소, 등기가 말소됐다. 그럼 여기서 말 문제로 나오면은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그 다음에 양적 불일치입니다. 양적 불일치. 합의 내용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실제 등기 내용이 합의 내용보다 큰 경우엔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합의한 만큼만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또 등기 내용이 더 작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요거 지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의 불일치. 실체와 부합된 등기만 유효고 먼저 격려된 등기가 나중에 실체와 부합되도록 경정 등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한 번 부합된 등기가 있어서 나중에 경정 등기 자체도 무효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에 동일인 명의면 무조건 선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는 무효고, 이에 터잡은 모든 등기 싹 다 무효입니다. 또 서로 다른 사람 이름인 경우에는 실체 권리자 매수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 이에 터잡은 등기도 모두 다 무효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하고 비교할 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죠. 비록 매수인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해서 등기 자체가 무효란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보존 등기 명의자는 자기가 어떤 권리 과정, 어떤 매매 과정, 어떤 법률행위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등기는 나중에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의 추정력도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고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 중간 생략 등기 소송 사건 몇 개로 해결했어요? 4개로 해결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때, 그러면 그 등기 내용에 따른 강력한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 효력이 먼저 등기 내용에 따라서 등기 자체가 가등기였다. 자, 가등기는 두 가지 목적으로 가등기를 합니다. 몇 가지 목적이요? 두 가지 목적. 그 하나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있어요. 이건 가등기 담보 내지는 담보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목적이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권리의 변동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다. 권리의 변동 청구권은 지금 내가 권리의 변동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인 행위는 지금 했는데 권리의 변동 청구는 나중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나중에 권리 변동 청구권 행사했을 때 하자가 생겨갖고 권리 변동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해주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내가 권리자가 되죠. 기한부 권리도 기한이 도래하면 내가 권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원인은 지금 생겼지만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든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이때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내가 원활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를 길게 권리의 변동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걸 다 외운 사람도 있네. 그렇죠? 그만큼 집중을 좀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담보 가등기는 우리 7월 2일 날 The 2nd of July 썬데이죠. 그날 우리 민사특별법 하는 거야. 원래 지난 튜즈데이 했어야 되는데 지난 튜즈데이에 먼데이에 수업하다가 얼굴이 이만큼 벗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진 찍어놨는데 지우라 그래도 집에서는 재밌는가 보더라고. 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신짱 있죠?
짱구 얼굴처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나는 아파 죽겠는데 다들 재미는 있나 봐요. 잇몸이 부어가지고 뭘 잘못 씹었는데 그 안에 이제 뭐가 떨어져 나가서 하여튼 잇몸이 안쪽에 이만큼 이렇게 왜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잇몸이 이만큼이 푹 패였어요. 이렇게 잇몸이 있으면 이만큼 푹 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꼬맸어요. 안쪽에. 꼬매고 뭐 하여튼 너무 세게 씹지 말라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가서 이제 꼬매고 근데도 재밌는 건 이렇게 아픈데도 먹대요. 우리 집에서도 참 신기한 종자라고. 저렇게 아프면 남들은 안 먹을 텐데 다 먹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쪽으로 먹으면 되지 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날 못했던 거는 오전에 7월 2일 오전에 해서 마무리 짓고 아마 빨리 끝날 거예요. 진도 이렇게 속도상 좀 빨리 끝날 거고, 그럼 이제 오후에는 민사특별법 할 거라고. 민사특별법 마무리 할 거라고. 아시겠죠? 네, 하루 종일 할 건데 기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수업하면? 기쁘죠? 별로 안 기쁜가 봐. 좋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가등기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7월 2일 날 하는 거고, 여기는 권리의 변동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인데, 가장 좋은 건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했고 대금까지 다 줬는데 나중에 등기는 언제 해주겠다?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 다 줬는데 중간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돈만 다 줬지 권리를 취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가등기라고. 가등기를 했고 등기는 이때 해주기로 했으니까 본등기는 이때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본등기는 이때 하겠다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본등기를 격려하게 되면은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짜로 얘기하면 7월 1일자로 매매하고 가등기도 7월 1일자로 했는데 본등기는 12월 1일자로 하기로 했다고. 그럼 나중에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7월 1일자 순위에 의하고,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즉 권리의 변동은 며칠자다? 12월 1일자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건 12월 1일자고 그 순위만 7월 1일자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가등기의 효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가등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효력이 있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 효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으면 뭐는 할 수 있어요? 회복등기는 청구할 수 있는 거야.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본등기에 뭐를 보존해준다?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 요거야. 이거는 그냥 가등기는 본등기 됐을 때 순위 보존의 효력과 원인 없이 말소가 됐을 때 말소 회복등기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일이 생긴다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아닌데 본등기 됐을 때 순위 보존의 효력하고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회복등기 효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나눠서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본등기에 순위를 보존하거나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그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가등기 했고 본등기해서 행복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게 아니죠. 이건 민법에 나올 게 아닌 거야. 그렇죠. 등기법에 나오면 얘는 며칠자로 소유자가 되느냐 뭐 이런 거, 순위는 며칠자가 되느냐 이런 정도고, 민법엔 그런 거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중간 처분 등기가 있었단 얘기야. 이때 중간 처분 등기가 어떠한 등기든지 얘 권리의 취득에 제한이 되는 요소가 어떤 거든지 무조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쉬운 게 뭐냐면 7월 1일 날 이렇게 해놓고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냐? 그렇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뭐 이래? 8월 1일자로 다시 매매를 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이중 매매 해버렸죠. 이중 매매에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이중 매매는 가등기도 없었던 상태였으니까 얘가 보호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등기 이미 된 상태에서 이중 매매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가등기 권리자는 그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야, 너 왜 이런 짓 하는 거야? 가등기 보이냐 안 보이냐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권리 가지고 대항할 수 없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유효인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12월 1일자로 청구할 때 이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전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전 소유자인 갑이죠. 가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갑인 거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갑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12월 1일자로 얘한테 본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되면 이때 얘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등기는 결국은 무효등기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부동산 위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 등기도 있고 이 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걸 말소 청구한다는 얘기는 이 등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중에 본등기의 효력 중에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효인 등기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그 등기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내용의 똑같은 소유권 등기는 또다시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등기가 비록 무효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등기가 격려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후등기 저지력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직권으로 말소가 돼 있는 거예요. 저건은 직권으로 말소가 돼 있는 것이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8월 1일부터 12월 1일 본등기 할 때까지 이 기간 중에 소유자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 기간 중에 소유자는 병이죠. 병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과실은 누구에게 속해야 되죠? 병에게 속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여기서 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가등기를 해놨잖아요. 그럼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얘기했죠. 다만 둘 사이에 가등기를 해줬고 나중에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둘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추정이 되겠죠. 그 추정적 효력도 없는 거야.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추정적 효력마저도 없다. 아시겠죠? 지문 속에서 설득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문 속에서. 자,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리자인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받은 거예요. 다른 원인으로 기타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기타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그렇죠. 얘는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다, 물권을 취득했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물권과 채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고 해서 혼동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요거 하고요. 여기 이제 가등기 효력이고, 그럼 나중에 이제 본등기가 격려가 됐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본등기가 됐대요. 그럼 본등기가 되면 뭐가 잘 나온다 그랬죠? 본등기가 되면 대변이 아주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후 하고 걸터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요거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출제위원회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주장하는 애들은 요번에 보니까 싹 다 빠졌더라고요. 자, 대변 순추 후 정도까지. 후등기 저지력은 조금 아까 봤네요. 이미 유효인 등기가 하나 있었다.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지워지기 전에 똑같은 내용의 등기는 다시 격려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후등기 저지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대는 뭐예요? 대항력이죠.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본등기가 격려된 시점에서 제3자에게 권리 변동의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효력이죠. 권리 변동적 효력도 본등기가, 우리 이거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도, 권리 변동의 효력도 본등기 시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위 보존의 효력은 가등기의 효력이고 본등기의 효력은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순위 확정의 효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추정적 효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추정적 효력인데 이 추정적 효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또 크게 둘로 물적 효력과 인적 효력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부동산에 등기가 이미 격려가 됐대요. 갑에서 을로 등기가 격려가 됐는데 A라고 하는 자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럼 을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물건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추정이 된다고요? 적법이. 그럼 어떠한 내용의 적법이 추정되느냐? 그 적법도 5가지로 나눠서 절, 대, 권, 원, 불 이렇게 적법이 추정이 된다. 그러면 절차적법이다.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갑이 을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A를 경유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A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로서 추정이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정적 효력은 입증 책임의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권리관계에 불분명한 상태가 생겨서 누가 옳은 것이냐, 누가 뭘 입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정적 효력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A가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자냐 아니냐 분쟁이 생겼을 때 을이 나서서 A는 내가 위임장 다 보고 나 했다니까 이런 거 입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또 한 방에 끝내겠다고 지가 입증하다 입증이 안 됐다 라고 해서 추정적 효력이 또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입증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추정받는 자는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또 푼수처럼 떠들다가 입증이 안 됐다. 그래도 추정적 효력이 깨지는 게 아니고 다시 입 다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리권이고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이전된 권리는 적법한 권리로 권리가 이전이 됐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고, 원인도 적법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매매, 그러면 적법한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피담보 채권도 분명히 적법하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또 적법하게 등기가 격려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등기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등기다. 그 불이익을 위해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이익의 추정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등기가 말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고. 이거는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나한테 불이익한 등기고 이건 내 등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하나인데 한 채의 집을 팔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자기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놔서 내가 1부동산 하나의 1가구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내 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내가 입증해야 된다고.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인적 효력은 이 물적 효력을 누가 원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 원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용할 수 있느냐? 현재 명의자요. 현재 명의자인 을이 원용할 수 있어요. 원용한다는 얘기는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입증 안 해 라고 원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제3자도
제3자도 갑이 중개업자에게 내 거니까 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중개업자가 등기부 띄워보니까 갑 이름으로 돼 있어, 을 이름으로 돼 있어. 을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사장님 거 아니고 을 건데요. 그럼 갑이 눈을 크게 뜨고 내 집을 왜 남의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쥐랄이야?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거라고 하면 네가 입증해야지. 그러니까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에게?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그렇죠. 전 명의자에게도. 그러니까 갑에게도 원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네가 입증해. 원래 네가 을한테 팔지 않았다는 거 네가 입증해. 그것뿐만 아니라 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제3자 누구에게나 다 원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본등기 효력이다. 그래서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본등기 효력 중에서 추정적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저 가등기 자체의 효력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의 불일치 중에서 중간생략등기, 그 다음이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존등기인데 요거 4개 파트 중에서 하나 정도는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문제짜리인 거예요. 거의. 아시겠죠? 뭘 배웠나? 잘 기억은 안 나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91페이지에 가면 가등기의 효력이다. 가등기는 두 번째 줄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둘 사이에 특정한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다. 하지만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등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중간처분등기가 있었을 때 현재 등기 명의자가 아닌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또 가등기상의 권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채권이잖아요. 재산권이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즉 가등기 권리도 양도할 수 있는데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로 가등기에 가등기로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순위는 가등기 시지만 권리 변동은 본등기 시 발생하고 중간 처분 등기는 모두 다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등기의 효력 중에서 추정적 효력 보세요. 추정적 효력에 물적 효력에 절대, 권, 원, 불 다 적어놨죠. 인적 범위 원용할 수 있는 자와 그 상대방 추정의 효과는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무과실의 추정적 효력에는 맨 밑에 보이세요? 무과실의 추정 한참 걸리는 거죠. 무과실의 추정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 우리 시험에 무과실이 추정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요? 등기 내용을 신뢰한 자 무과실로 추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요 이제 등기 청구권 등기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등기청구권인데요.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실체 물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에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청구하는 걸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그랬죠. 그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물권을 내가 회복했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요. 법률 행위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청구합니다.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럼 현재 법정 지상권자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해야 되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 등기 청구권은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때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지. 아직 전세권자가 아니니까. 근데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죠. 현재 물권자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문제는 그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등기 청구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권리 행사 중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봐서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면은 다 한 거고요. 그러면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죠. 환매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환매권도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환매권 자체가 무슨 물권이냐.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임차권 자체가 채권인데 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다는 권리일 뿐이지, 임차권 자체가 채권인데, 물권, 소지, 전지, 저질, 유전만 물권이잖아요. 임차권이 물권이요? 환매권이 물권이야? 아니잖아요.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그게 뭐죠?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권과 구별 넘겨보실게요.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 중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채처,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물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왜? 예?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하기 전까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과 환매권, 임차권 자체가 채권이에요. 환매권 자체도 채권이죠. 그래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소멸시효 10년이지만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죠. 제3자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조금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매매해서 매매 대금은 완납이 됐어요. 대금은 완납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직 등기 안 해줬습니다. 근데 목적물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등기 안 해줬다는데. 등기 안 해줬다고, 요거 안 해줬다는 얘기야. 그럼 얘 소유자예요, 아니요? 아니야. 그러니까 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고 3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시 해야 되는가 보다, 이거. 자, 그럼 다시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닐세?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둘이 매매했어, 부동산. 웃을 일이 아니요. 매매해서 매매 대금이 완납이 됐다고. 완납이 됐으면 얘 이름으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았다고. 그럼 등기 갖추지 못했으니까 소유자도 아니죠. 그러면 부동산 매수인 지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맞아요? 아직 등기도 안 했는데 무슨 채권적 청구권이야? 아, 그래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그러면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몇 년? 10년짜리 소멸시효 걸리는데 이 사람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럼 갑자기 소유자가 돼? 등기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똑같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다만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현재 권리 행사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 얘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한테 양도를 하고. 그럼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거잖아요.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저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거죠. 왜?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봐서 이때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럼 이때 갑이 봤을 때는 갑은 병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쟤가 왜 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퇴거하고 목적물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춘 자죠. 오히려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인데 그 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소유자 지위에서. 아시겠죠? 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또 들어가면 모르고 그런다, 그죠? 자, 좋습니다. 이제 등기 청구권까지 했고 95페이지는 뭐냐면 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 방법이 나오죠. 자, 이제 동산의 인도 방법 간단하게 지금 마지막 수업이니까 동산의 인도 방법하고 이게 지금 이론 수업 마지막이에요. 예, 선의 취득하고 한번 공부할 건데 자, 동산의 인도 방법은 4가지 인도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요? 4가지 인도 방법. 책 보지 마시고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여태까지 1년 동안 해서 효과 없었다는 거 터득했으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지. 다시 동산의 인도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있다. 4가지. 4가지가 현실 인도가 있어요. 무슨 인도요? 현실 인도다. 현실 인도는 이거 내 동산이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팔았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애따 받아라 그러고 주는 게 현실 인도예요. 그럼 내가 소유도 하고 있었고 내가 점유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소유도 하고 있었고 점유도 하고 있던 걸 여러분에게 소유와 점유를 한꺼번에 넘겨주는 걸 현실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현실인도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게 여러분 물건인데 내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거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래 그러면 나한테 돈 주고 그거 너 가져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야? 이미 인도가 됐으니까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간이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인도요? 간이인도다. 몇 가지 배웠어요? 현실인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얘따 받아라 그러고 주는 거라고. 간이인도는 그거 너 가져 하는 거예요. 개념 대충 비슷해요? 그거 너 가져 그러면 되는 거야. 몇 가지 배웠다고? 4가지 아니고 현실 인도하고 얘따 받아라 하고 간이 인도하고 그거 너 가져라 4가지 배운 거 아니에요? 2가지 배웠어요? 네, 2가지.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거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이걸 내가 이분한테 빌려줬다고. 빌려주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내가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적물 반환 받기 전에 이분이 자꾸만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환 받아서 줄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반환 받을 테니까. 그럼 팔 수 있죠. 그럼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받아가죠. 그리고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뭐라 그런다고요?
네, 줄여서 그냥 목반청의 양도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목반청의 양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받아가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저거 받아가져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예요. 그 다음에 점유계정이 하나가 있어요. 점유계정은 이거 요번 주 일요일날 내가 시험을 보고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난 이것만 잡으면 시험이 잘 되는 펜이 있잖아요. 그 펜이 있는데 그게 이거야. 근데 저분이 자꾸만 팔으라는 거야. 자기도 이거 가지고 시험 보니까 잘 되더라고. 좀 팔으라고. 그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 그럼 팔긴 팔 텐데 돈은 지금 받고 물건은 시험 보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줄게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야? 물건은 나중에 줄게. 이게 뭐죠? 점유 계정인 거야. 몇 개 있어요? 4개요? 또 책 본다. 얼른 또 뭐 물어보면 얼른 눈으로 아유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반청의 양도, 점유 계정. 그렇죠? 현실인도 쫓아해보세요. 현실인도, 간이인도 크게 하세요. 자기 귀 속에 머릿속에 울리는 게 훨씬 기억이 잘 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 계정.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그럼 제가 옛다 받아라가 뭐예요? 참 1분이나 지났잖아. 1분이나. 현실인도지. 간이인도는 그거 넣어가지고. 다시 뭐가 웃겨? 울어야지. 다시요. 자, 현실인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옛다 받아라 하는 거예요. 옛다 받아라. 간이인도는 그거 넣어가죠. 이미 목적물 준 거예요. 그거 넣어가죠 하는 거예요. 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저거 받아가져라. 지금 눈물이 나야 돼.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안 되는데. 시험은 100 며칠밖에 안 남았다며. 그 다음에 물건은 나중에 줄게. 점유계정이에요. 다시 한번 옛다 받아라가 뭐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옛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거 넣어가져는 간이인도. 저거 받아가져는 물건은 나중에 줄게. 그래요. 다시 한번. 예, 그거 넣어가죠. 거봐 또 순서대로 나온다. 간이 순서대로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그쵸. 물건은 나중에 줄게. 점유계정. 그 다음에 저거 받아가죠. 옛다 받아라. 물건은 나중에 줄게. 점유계정. 됐어. 더 이상 할 가치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건 암기할 것도 아니고 머릿속으로 개념만 정확히 그리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점유계정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다 알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점유계정으로 지문에 안 나오고 다른 걸로 지문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뭐 할 때? 선의취득할 때. 선의취득할 때 그럼 이제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례예요. 자, 보세요. 갑소유에 동산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갑소유인 거야. 갑소유인데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하지 않는 동산이에요.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들이 있죠.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분명히 배웁니다. 거기서는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배우죠. 등기 등록. 근데 민법에서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이다 하고 그거에 4가지가 있죠. 4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4가지는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선의취득 제도가 없어요. 근데 여긴 선의취득 제도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오직 점유만을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이에요. 이게 뭐 같아요? 그렇지. 자전거 안장이 있어야 자전거지. 옛날에 안장 안 그렸는데 어떤 분이 영 불편하다고 안장을 좀 그리라고 해서 안장을 그려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죠. 인도 점유. 그렇죠? 이 자전거의 소유권하고 질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질권 2가지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전거를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권리자는 갑이고 점유하고 있는 자는 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 병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거래는 유효인 거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합니다. 점유를 취득하는데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취득을 하는데 선의로서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해요. 근데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점유 취득 방법 그러니까 금방 한 거 맞아. 됐다. 금방 한 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안개한 거야. 점유 개정만 안 된다. 그럼 목반청의 양도로 돼야 안 돼요? 목반청의 양도를 알고 있어야 점유 개정이 아니다. 그럼 이게 혹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방법으로 인한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된다. 그럼 맞는 거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인 거예요. 네 가지인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됩니다. 자, 요거 먼저 뭐죠? 동산.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동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는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제3자하고 유효한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선의무과실로 유효한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권리자로 믿었다. 즉 점유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점유를 취득하는데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요. 그런데 점유 개정 방식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점유 개정이 뭐예요? 물건은 나중에 줄게잖아. 그럼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개정했다라고 하면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 을은 다른 사람 또 만나서 똑같은 방식 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또 만나서 똑같은 방식 하고 있잖아. 수백 명하고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점유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해서 점유를 취득한 사람이 선의 취득하고 나머지는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5가지 요건입니다. 5가지 요건. 먼저 뭐만? 동산. 동산의 무슨 권리? 뭐 적어놓은 것도 못 읽어. 여기도 무슨 트릭이 있을까봐? 동산의 뭐요? 소유권하고 질권인데 어떤 동산이요?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동산.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제3자와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무슨 행위? 다시 한번 이거 뭘 못 읽어. 무슨 행위요? 무슨 행위? 자, 그리고 그래서 제3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 취득 방법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있죠.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이거요. 그래서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항공기는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항공기 선의 취득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지. 항공기는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는 동산이잖아요.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동산마. 그러니까 1분도 안 된다니까. 다시 집중하세요. 집중. 지금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 자꾸만. 나는 속에서 끓어 죽겠구만. 자, 다시 한번 봐봐요. 뭐를?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동산마. 내가 뱅기를 얼마나 잘 그리는데 뱅기로 그렸겠지. 뱅기가 되면. 뱅기 맞죠? 자, 그래요. 그래서 뭐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동산만 가능하죠. 동산의 유치권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산의 유치권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여기다 적어놨겠지. 소유권하고 질권만 나오면 틀릴 거 투성이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되죠.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점유물이 문화재 같은 것도 사실은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선의취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문화재가 선의취득이 불가능해요? 왜? 느낌이 그래? 그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재는 왜 선의취득이 불가능해요? 문화재 거래는 불법 거래잖아요. 유효인 거래가 될 수가 없죠. 아, 문화재 거래도 불법이 아닐 것 같아? 아니, 이거 좀 적극적으로 봐야 돼. 뭐든지 내가 얘기해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되겠다 하지 말고, 문화재 거래는 유효인 거래가 될 수가 없죠. 불법 거래잖아, 그건 무조건. 그렇죠? 다만 상속으로는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의취득. 상속이 무슨 거래냐? 상속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됐다, 그냥 두 개만 알아요. 상속으로 선의취득 불가능하다. 왜? 거래가 아니니까. 문화재와 같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도 유효한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다 이제. 자, 됐어요. 다시 요거 동산의 소유권하고 뭐만? 점유 질권만. 소유권하고 질권만.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효인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이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 취득 중에서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 이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었다는 거예요.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잊어버린 사람이다, 훔쳐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당한 날로부터, 도난 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얘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뭐인 경우에?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 이때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종의 상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을이 상인에게 팔았고 그 상인이 얘한테 다시 팔았다, 이럴 수 있죠. 동종의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부터, 아니면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근데 선의 취득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법조문에는 선의만 들어가 있지, 실제 우리 판례는 여기에 뭐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과실까지 포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당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선의 취득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도 그 물건을 선의 취득자가 경매를 통해서 또는 동종의 상인으로부터 또는 공개시장에서 선의로서 취득한 경우에, 선의지만 무과실 포함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취득한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는 있으되 대가를 어떻게 하고요? 변상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은 가져갈 수 있으되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매로 인한 선의 취득을 인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경매로 인한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매로 인한 선의 취득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가를 변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의한 선의 취득도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선의 취득인 거예요. 선의 취득. 그래서 선의 취득은 이거 한 판으로 끝나요. 잘은 나오지 않는데, 금년에 여러분하고 유사한 시험이 몇 번이 있었는데, 한 4번 정도가 있었는데 2번이나 나왔어, 선의 취득이. 금년에. 아시겠죠? 근데 이거 이상은 더 나올 게 없어요. 먼저 지금 1, 2, 3, 4, 5번 1, 2, 3, 4, 5번 이쪽 쳐다보세요. 흘끗흘끗 보지 말고 뭐만 인정한다고요?
동산에 뭐요? 소유권하고 질권만 보고 읽는 건 다 해요. 머릿속에 그림 그렸던 거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리고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제3자하고 유효인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되죠. 유효인 거래 행위. 그래서 제3자가 선의 무과실로 목적물을 점유했어야 되는데, 점유 방법 중에서 점유 규정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고, 이게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자는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선의 취득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선의 취득자가 해당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또는 동종의 상인으로부터 또는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 거기는 무과실이 포함이 됩니다. 그때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죠? 있어요. 있는데 뭐 하라고요? 대가를 변상하고. 그렇죠? 좋습니다.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선의 취득이 다야. 이거 이상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요, 선의 취득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은 이름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이름 쓰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 여기 정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혼동이 나오죠. 혼동은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혼동. 우리 물권 총론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최소 4문제가 나와요. 5문제 나온 때는 뭐 한 서너 번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이 27회인가요? 28회인가요? 28회죠. 28회 시험 보면서 서너 번 정도 5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4문제. 그 중에서 한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이요.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 나와.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등기의 효력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그죠? 요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아까 했었죠? 등기의 효력.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요거 하고, 혼동하고. 요 중에서 3문제는 무조건 걸려요. 아시겠죠? 3문제 정도.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 앞부분, 조금 더 앞부분에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서 3문제 정도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혼동할게요.